예, 그러면 저번 편에 이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스매시가 어떻게, 자, 스매시라는 거, 이제,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건 드라이브를 왜 올려칠 수밖에 없느냐. 물론 내려치려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올려치게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과정에서 스매시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매시는 말이죠. 어느 정도 높이가 있지 않으면 잘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것은 같은 높이에서 타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 네트에서 가까운 경우와 먼 경우, 가까운 경우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각도가 많습니다. 자, 여기를 지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자, 이 범위 안으로 탁구공이 지나가게 되면 이 안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직선일 경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좀 더 어려워집니다. 왜? 네트에서 같은 높이지만 네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야 돼요. 요만큼밖에 틈이 없습니다. 요 사이를 지나야지만 이론적으로 스매시는 상대방 코트 안에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드라이브를 올려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 가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올려쳐야 된다는 거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드라이브는 말이죠. 전편에서인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그 스매시는 말이죠. 일단 탁구 이 네트의 높이와 똑같이 있다면 이게 어느 지점에 있던, 뭐 그 네트에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이거는 여기에 떨어뜨릴 수가 없죠. 이론적으로. 여기를 지나가면 직선으로 다 나가니까요. 물론 중력의 영향 때문에 떨어집니다. 살살 치면. 그래도 아무리 세게 쳐도 사실은 휘죠. 중력 때문에. 근데 그걸 제가 이론적으로 이제 직선 운동을 하다 과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최소한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네트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스매시가, 네, 스매시가 보세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트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는데 높다고 그러면 되냐? 이거 안 됩니다. 여기랑 연결해 보면요. 이걸 넘어가면 여기도 넘어가게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쯤 만약에 이렇게 뒤에서 스매시를 한다.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한다면 이 정도 높이는 형성이 돼줘야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떨어질 수 있는 요 범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스매시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라이브의 장점이 이제 휜다는 장점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드라이브는 말이죠. 스매시는 일단 이 네트의 높이보다 낮으면 무조건 못 쳐요. 직선 운동을 한다고 쳤을 적에. 그렇지만 드라이브는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네트보다 낮아요. 그런데도 드라이브를 치게 되면 얘가 휘는 성격 때문에 여기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 있는 공을 선수가 앞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공을 타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타점이 이런 데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록 앞에 탁구대 앞에 바짝 붙어 있지만 이건 올려쳐야 됩니다. 이걸 직선으로 치면 여기 걸리죠. 뭐 걸리는 게 아니라 휘니까 요만큼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올려쳐 줘야,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해줘야 휘어서 여기 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한 몇 편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드라이브가 선수들이 올려치는 경우를 대부분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죠. 선수들은 더군다나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드라이브를 갈 때. 그거는 거의 올려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것 중에 올려치는 것만 거의 대부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드라이브를 내려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해하시는 선수들, 이해 못한 선수들 있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네트에서 가까운 곳에 상대방 실수 로빙으로 띄웠어요. 이걸 만약에 드라이브로 여기를 처리한다고 칩시다. 이거 올려치면 100% 다 나가는 겁니다. 이건 수평으로 쳐도 나가요. 세게 치면. 이거는 굉장히 내려서 쳐야 됩니다. 즉 각도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채의 각도는, 채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내려치지 않으면 얘는 다 나갑니다.
이걸 만약 수평 방향으로 쳐도 이렇게 해갖고 이거 휘다가 여기에 나가죠. 드라이브도 반드시 내려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네트에 바짝 붙어서 높게 뜨는 공들 있죠. 이거를 올려치면 다 나가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추어가 이제 드라이브 임팩트를 조금 느끼고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뭐 재밌죠. 회전도 걸리고 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드라이브 임팩트가 자기도 느껴요. 이거 드라이브 임팩트가 되네. 드라이브 임팩트가 나와서 말인데, 드라이브 임팩트 할 때 여러분 제가 전에 이 편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거, 얘하고 이 채하고 여기서 이제 맞을 때, 우리가 강하게 쳤을 때, 강하게 치지 않더라도 이 현상은 일어납니다. 살살 쳐도 얘는 찌그러지고 얘는 푹 들어가고 얘는 찌그러져요. 그 정도가 약하다는 거지. 살살 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리고 그게 반발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힘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그럼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드라이브는 단지 비껴 맞으니까 이 부위가 이렇게 찌그러질 거고, 여기 이렇게 밀려서 이 고무가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반발합니다. 선수들은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칠 때마다 다르니까. 칠 때마다 고무가 이렇게 했다가 묻혔다가 공이 푹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들 느낄 수 있습니다. 선수들쯤 되면요. 자,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경우와 이해하지 않는 경우, 예, 뭐 실력이 느는 속도도 차이 나지만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의 경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겁니다.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도달한 경지가 있을 거고,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경지를 훌쩍 넘어서길 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설명드릴 것을 다 이해하고 난다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탁구 선수,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도달한 경지는 아마 굉장히 많이 뛰어넘게 될 거예요. 거의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보겠습니다.